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와 국어의 국국쌤입니다. 자,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구독자 만들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재미 요소를 한번 추가해보자. 그래서 추가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꾹꾹. 이상하죠? 그래도 보다 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텐션 업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국어 선생님이 텐션 업이란 말 써도 되나? 텐션업, 순화해보면 약간의 흥분 상태에 만들기, 분위기 띄우기 요정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중세 국어의 조사 레디 고! 잠깐! 국어 선생님이 레디 고 써도 되나? 자, 공부합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세 국어가 뭔지, 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격조사, 접속조사 배울 겁니다. 자,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관용격조사, 부사격조사, 접속조사. 자, 이렇게 6가지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중세 때는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세 국어랑 국어사의 시대 구분. 자, 일단 국어사를 이제 우리가 나눌 때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자, 현대 국어 잘 안 보이네요. 현대 국어가 현대 국어 의자 때문에 안 보이네. 현대 국어, 보이죠? 자,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기점은 뭐냐?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918년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웁니다. 자, 고려 건국부터 중세 국어가 시작돼요. 그 이전에는 고대 국어라고 합니다. 자, 고려 건국부터 1592년 임진왜란 터지는데요. 임진왜란. 자, 그때 16세기 말까지를 이제 보통 중세 국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근대 국어. 자,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까지가 근대 국어.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현대 국어라고 하죠. 자, 중세 국어는 다시 훈민정음 창제,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되는데요. 자,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이제 전기 중세 국어, 그 다음에 그 이후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이제 후기 중세 국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세 국어라고 하면 보통 후기 중세 국어를 배웁니다. 자, 하지만 이 시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주격조사. 중세조사, 중세에서 쓰이던 조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 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주격조사는요, 이가. 자, 요거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자, 현대국어 조사 아직 익히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에 조사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 가, 깨서, 에서 요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란 주어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조사죠. 이가 같은 경우는 의문문적 이형태인데요. 어떻게, 어떤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자, 나랏 말싸미. 자, 예문 나왔죠? 자, 나랏. 요 나랏 할 때 시옷은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관형격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의 말싸미, 말씀이 형태소 분석하면 말씀 플러스 이가 돼요.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자음 뒤에서 이가 쓰였습니다. 공제. 자, 형태소 분석하면 공자. 자, 이 공자는 공자, 맹자할 때 그 사람입니다. 공자. 이 현대 국어라면 공자가라고 해야겠지만, 자, 중세 때는 가가, 주격조사 가가 없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짝대기 이를 썼죠. 자, 그래서 표기할 때는 요게 붙은 형태의 공제, 요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우리가 번역, 현대어로 이제 해석할 때는 공자가,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부태, 부태는 부처님입니다. 부처. 자, 여기서 티읕으로 나왔는데 현대 국어에는 국외음화가 됐겠죠. 하지만 중세 때 국외음화 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국외음화 돼서 이제 구처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음 이의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렇게 짝대기 이 요거를 표시하겠죠. 불휘, 불휘는 뿌리입니다. 뿌리.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모음으로 바로 끝났어요. 바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제로 주격이 붙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휘라고 썼지만 우리가 현대어로 해석할 때는 뿌리가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서술격조사 똑같습니다. 자, 주격조사하고 서술격조사하고 거의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 뒤 요거 없죠. 이다 짝대기 하나 이다 요거는 이 이외에 모음 안 붙는 요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현대국어 이다. 자, 현대국어 이다를 보면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학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 때도 마찬가지죠. 자, 할 따름이니라. 자, 요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할 따름이다. 여기서 이다 있죠. 문제 풀 때, 자, 중세 국어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현대 국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현대 국어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 요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할 따람이니라 라고 했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따람 할 때 이 미음은 앞에 있는 게 뒤로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따름이다, 이니다 해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였다는 거.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알 사람이 알 리가 없이 혼자이구나. 자, 이것도 여기 호재 할 때 호재, 호자, 알리 없이 호자. 그 다음에 이가 붙었죠. 이 몸 이외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 짝대기 하나 이가 온 거죠. 티약이 여기로다. 치악산이 여기구나. 자, 이거는 이제 관동별국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바로 이 모음 뒤에 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래서 도다. 자, 이런 식으로 쓰였죠. 목적격 조사. 자, 현대국어 굉장히 단순하죠. 느립니다. 앞에 받침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자, 하지만 중세 때는 앞에 받침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중요했지만 앞에가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자, 요것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양성 오 뭐 이런 것들, 뭐 아래아 찍힌 거예요. 아래아도 양성입니다. 우 이런 것들은 이제 음성이 되겠죠. 자, 뜻을 그래서 뜻 플러스 을이 붙었죠. 말쌈 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양성이기 때문에 알이 나왔습니다. 널. 자, 니을도, 자, 목적격 조사로 니을도 쓰였습니다. 스물 현대국에서는 스물이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는 이제 원순 모음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물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나왔죠. 스물, 여듭짱. 자, 요거 짱은 이제 동국정음식 표기인데, 한자음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종성을 집어넣습니다. 이응을 집어넣은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소리는 안 나고요. 스물 여듭자랄. 자, 그래서는 날 썼죠. 관역격 조사. 현대국어 얼마나 쉬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의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세 때는 이렇게 의, 시옷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유정명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애를 썼고요. 유정명사이면서 음성 뒤에서는 의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삼은 사슴입니다. 사슴 양성이죠. 동물이고요. 그래서 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어적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음이 뒤로 넘어갑니다. 사삼에. 자, 번역하면 사슴의. 거북의. 자, 동물이고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용했어요. 자, 연음되니까 거부비. 나라. 자, 나라는 무정명사예요. 무정명사는 이제 무생물이나 식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라, 시옷, 나라의. 대왕. 자, 대왕은 분명히 유정명사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존칭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칭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옷을 썼습니다. 자,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왕 시옷은 대왕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부사격 조사. 아이고, 굉장히 많아요. 현대 국어 먼저 많어. 와, 에게 깨에서 와가 보다 로로서 고라고, 요런 것들 한 번 더 해볼까요? 에게 깨에서 와가 보다 로로서 고라고, 에게 깨에서 와가 보다 로로서 고라고, 에게 깨에서 와가 보다 로로서 고라고. 요런 것들. 자, 중세 때는 뭐가 있었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앞에 자, 양성이냐 음성이냐 중요했죠. 자, 양성모음일 때 음성모음일 때 그 다음에 이모음일 때 예. 자, 이렇게 썼습니다. 발아래. 자, 항상 이렇게 중세 국어가 나왔을 때는 의심을 하세요. 뭘? 이어적기. 의심을 하면 발알입니다. 발알 플러스 애가 쓰인 거예요. 레가 쓰인 게 아니라 애입니다. 굴렁은 구렁은 좀 움푹 파인, 움쑥하게 이제 파인 땅을 이제 구렁이라고 하는데, 구렁에, 뿌리입니다. 뿌리에. 자, 그 밖에 부사격 조사로 아로, 으로로, 의, 이, 도곤, 두곤. 도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부사격 조사로 많이 쓰이죠. 라도 마찬가지고요. 청삼일곡에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니 너 우니노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라와는 보다, 도곤도 보다. 자, 뭐뭐 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는 뭐 현대국어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일단 형태는 똑같아요. 와과. 현대도 와가 씁니다. 혀와, 입시율 와. 근데 여기가 조금 다르네요. 자, 모음이나 니을 받침 뒤에서는 와를 썼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뒤에서는 이제 와를 쓰죠. 뭐 니을 받침에는 과를 쓰는데 중세 때는 이제 모음이나 니을 받침 뒤에서는 와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받침일 때는 이젠 과를 썼는데요. 하늘과. 근데 이 하늘이 히읗이 따라붙는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읗과 기역이 축약이 됩니다. 축약이 돼서 실제 쓸 때는 하날과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입술과 혀와 어금니와 이가 다 좋으며, 자, 중세 때는 어떻게 썼냐? 입시율과 혀와 엄과 니 왜? 갑자기 왜가 왜 나왔느냐? 자, 일단 요 이는요 주격조사 이고요. 와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붙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 단어 끝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나열을 할 때 맨 마지막에는 접속조사를 안 붙이죠. 지금 이 가가 붙었어요. 이 와가 아니라 와가 빠졌죠. 하지만 중세 때는 끝까지 다 접속조사를 붙였다는 거. 그게 현대국어와 조금 다른 점이 되겠네요.